어떤 동물은 생김새부터 무시무시하고 또 어떤 동물은 귀엽고 말랑해 보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치명적일 수 있는 건 무섭게 생긴 동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모습만 귀엽지 실제로는 위험한 동물들도 꽤 많아요. 믿기 어렵다고요? 이제 곧 알게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귀엽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동물들을 소개합니다. 15위. 오리너구리. 우리는 흔히 오리너구리를 자연이 만든 장난감처럼 생각하죠. 오리처럼 생긴 부리에 포유류인데 알을 낳고 모습 자체가 워낙 독특하니까요. 하지만 귀엽다고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오리너구리는 보기와 달리 상당히 위험한 동물이에요. 특히 수컷 오리너구리는 뒷발에 독가시가 하나씩 있는데 이걸 이용해 독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 독은 중형견 한 마리를 죽일 정도로 강력합니다.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진 않지만 극심한 통증과 함께 빠르고 심한 부기, 고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냥 귀엽다고 가까이 가서 사진 찍으려 했다가 발등이 파랗게 부어서 며칠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겉보기엔 귀엽고 신기한 동물이지만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도대체 왜 이 동물이 이런 독구조를 갖게 되었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굳이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볼 필요는 없겠죠. 14위. 비버. 비버에게 공격을 당한 사례들을 통계로 보면 처음엔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렇게 귀여운 동물이 사람을 공격한다고?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웃을 일이 아닙니다. 비버 공격은 생각보다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비버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귀여운 동물 이미지와 달리 자기 영역을 지키는 성향이 강한 동물입니다. 특히 요즘은 사람들이 산책하다가 비버의 서식지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가 늘면서 공격 사고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사람이 실수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다가 총을 들이밀 당할 수 있듯 자기 둥지 주변에 들어온 사람을 비버는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다행히 비버에게는 총은 없지만 아주 날카롭고 단단한 앞니가 있습니다. 특히 광견병에 걸린 비버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납게 변할 수 있어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비버에게 한번 제대로 물리면 피가 정말 많이 납니다. 13위. 몬스터일라. 몬스터라는 이름 때문에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겉보기만큼 괴물 같은 동물은 아닙니다. 물론 건드리면 이야기 달라지죠. 괜히 자극했다가 봉변을 당하는 건 온전히 인간 책임입니다. 몬스터일라는 몸집이 통통하고 무거운 도마뱀인데 진짜 위험한 이유는 바로 독입니다. 이 도마뱀은 아래턱에 독샘이 줄지어 있는데 이 독이 이빨의 홈을 따라 흘러나와 물린 부위 깊숙이 주입됩니다. 게다가 이 도마뱀의 턱힘은 상당히 강해서 한번 물리면 쉽게 놓지 않아요. 질겅질겅 씹으면서 독을 계속 주입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몬스터일라의 독으로 사람이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도마뱀들은 원래 인간이나 큰 동물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마뱀에게 물리는 상황은 대부분 사람이 멍청한 행동을 해서 생기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죽을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경험해보고 싶은 일은 절대 아니죠. 세상에는 왜인지 굳이 독을 몸으로 느껴보려고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건 교육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그냥 무모한 행동일 뿐입니다. 12위. 가오리. 가오리가 왜 위험한지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미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유명하죠. 일부 사람들은 가오리에 쏘이면 소변을 뿌려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 해파리 이야기고 가오리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효과는 전혀 없어요. 가오리의 가장 큰 무기는 길고 날카로운 꼬리입니다. 여기에 독이 들어있어서 한번 찔리면 상상 이상으로 강한 통증을 느끼고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특히 목, 가슴, 복부처럼 중요한 부위를 찔리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오리는 먼저 공격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대부분 위협을 느꼈을 때 반응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바닥과 색이 비슷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모래나 바닷속을 걷다가 실수로 가오리를 밟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격하는 겁니다. 가오리에 쏘이면 상처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고통스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오리침에 의해 사망한 사례도 존재하고요. 영화 저스를 본 사람이라면 바다 생물이 주는 공포가 얼마나 큰지 알 겁니다. 그러니 가오리는 가능한 한 멀리서만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저라면 절대 가까이 안 갑니다. 11위. 표범 물범. 물범이라고 하면 보통 귀엽고 장난기 많고 코 위에 공 올리는 모습이 떠오르죠.
하지만 표범물범은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남극 해역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 중 하나예요. 표범물범은 겉보기에는 멋지고 우아하지만 실제로는 남극권의 최정상급 사냥꾼입니다. 이 동물은 자연 상태에서 단 한 종류의 포식자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범고래입니다. 그만큼 동물들조차 가까이 오기 무서워하는 존재죠. 그리고 그 공포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조차 이 동물을 연구할 때는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해요. 실제로 비극적인 사고도 있었습니다. 전문가 중 한 명이 표범물범에게 잡혀 수면 아래 60m 이상 끌려 내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정확히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표범물범은 장난스럽고 귀여운 물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진짜 포식자입니다. 장난감 회사들이 만드는 귀엽고 포근한 인형과 달리 현실의 표범물범은 냉정하고 강력한 사냥꾼이에요. 12. 느린 보여 원숭이. 큰 눈으로 천천히 과일을 먹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죠. 그 덕분에 귀여운 야생동물의 대표 이미지처럼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귀여운 외모 아래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험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로리스가 반려동물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로리스는 포유류 중에서도 독을 가진 거의 유일한 동물입니다. 팔꿈치 부근에서 분비되는 독액이 침과 섞이면 강력한 독성의 독침이 되는데 이 독은 사람에게 심각한 알레르기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호흡곤란, 전신부종, 그리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특히 로리스의 치아가 손상되지 않은 경우 한번 물리면 독이 깊숙하게 주입되어 극심한 통증과 함께 급격한 쇼크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속에서 귀엽게 과일 먹는 모습만 보고 집에서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외모는 귀여워도 이 동물은 분명히 독을 가진 야생동물입니다. 9위. 백조. 영국에서 조금만 살아보면 백조가 얼마나 성깔 있는 동물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우아하고 고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격성 강한 동물로 악명이 높아요. 영국에서 백조가 더 까다롭게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는 전통적으로 영국 왕실이 표식 없는 백조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백조는 왕실 소속이라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는 말도 있어요. 백조가 괜히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죠. 하지만 백조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백조는 부리로 물어뜯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위협은 날개예요. 백조가 앞쪽으로 날개를 크게 휘둘러 치면 상당한 힘이 실리기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백조가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 둥지나 새끼를 위협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아한 백조 가까이 가서 사진 찍기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영국에서는 백조를 함부로 잡거나 해치는 게 불법입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야생동물 보호 규정으로 인해 접근 자체를 조심해야 합니다. 8위. 보거. 보거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늘 귀엽게 나오는 단골 캐릭터죠. 먹으면 몸속에서 부풀어 오르고 사람이 풍선처럼 둥글게 변하는 장면도 자주 나오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보거는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거의 모든 생물에게 치명적일 만큼 강한 독성을 갖고 있어요. 보거의 몸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강력한 신경독이 들어있는데 이 독은 맛도 매우 쓰고 독성은 청산가리의 1000배 이상입니다. 사람이 보거 독을 섭취하면 아주 소량만으로도 순식간에 마비가 오고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보거 한 마리에는 성인 수십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독이 들어있으며 현재까지 이 독에 대한 완전한 해독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보거 요리를 조리하려면 전문 면허를 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고 조금이라도 준비 과정이 잘못되면 실제로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만약 보거가 애니메이션처럼 살짝 부풀고 귀여워지기만 하는 생선이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훨씬 잔혹해요. 부풀어 오르기는커녕 사람의 신경계를 몇 분 만에 멈춰버릴 수 있는 지구상 가장 위험한 독성동물 중 하나입니다. 7위. 돌고래. 돌고래는 동물계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자신들만의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느끼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서 바다의 인간이라고 불릴 정도죠. 겉보기엔 언제나 밝고 친근해 보이기 때문에 돌고래를 위험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고래는 의외로 공격성이 있을 수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사냥할 때는 먹잇감을 순식간에 찢어버릴 정도의 힘을 냅니다. 먹잇감이 주로 물고기라서 그렇지
실제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사육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끼는 경우 사람을 물거나 심지어 물속으로 강하게 끌고 들어가는 사건도 있었어요. 일부 돌고래는 성격 자체가 공격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도 돌고래가 사람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거나 심하면 치명상을 입힌 사례를 보도한 적이 있을 정도예요. 돌고래는 영리하지만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귀여운 플리퍼 이미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야생동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6위, 파란 전문어. 파란 전문어를 일부러 찾아가서 만져보려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마주칠 일이 있을까봐 미리 경고하자면 이 동물은 거의 100%에 가깝게 치명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말이 달라질 뿐이에요. 파란 전문어는 보거와 마찬가지로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강력한 신경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포유류 독보다 훨씬 강력한 독성 물질이죠. 이 독이 몸에 들어오면 신경신호가 차단되기 시작하면서 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시야가 흐려지고 구토, 근육마비 등이 연달아 나타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호흡 근육이 완전히 마비되어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게 되는데 그 상태가 되면 호흡정지로 이어지고 몇 분 안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파란 전문어에게 물려도 거의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몸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보거와 동일하게 이 독에는 해독제가 없습니다. 유일한 생존 방법은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는 것뿐입니다. 1960년대 이후 사망 사례 보고가 많지는 않지만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지 이 문어가 덜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물렸지만 스스로 몰랐던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돼요. 5위, 황금 도깨구리. 점액질의 독동물들은 보통 귀엽다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지만 황금 도깨구리는 그 편견을 완전히 깨는 존재입니다. 작고 선명한 노란색에 정말 귀엽게 생겼지만 사실 이 개구리는 지구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동물 중 하나예요. 믿기 어렵겠지만 황금 도깨구리 한 마리가 가진 독성만으로 성인 10명 이상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한 팀 단위가 통째로 위험해지는 수준이죠. 대부분의 독동물은 물거나 쏘아야 독을 전달하는데 이 개구리는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독이 피부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개구리를 삼키거나 심지어 입에 넣기만 해도 엄청난 양의 독이 체내로 들어갑니다. 황금 도깨구리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은 심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동물이 이 개구리를 삼키면 보통 10분 안에 심장마비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살아있는 개구리를 아무렇게나 주워 먹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고는 드물지만 이 개구리가 얼마나 치명적 존재인지 알면 야생에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황금 도깨구리는 귀여운 외모와 최상급 독성이라는 극단적인 조합을 가진 동물입니다. 말 그대로 보기엔 사랑스럽지만 건드리면 죽음에 가까운 존재죠. 4위, 라쿤. 라쿤은 흔히 도둑가면 쓴 귀여운 동물로 불릴 만큼 똑똑하고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음식이든 쓰레기든 뭐든 탐내고 기회만 있으면 사람 음식도 슬쩍 훔쳐갑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식당 앞에서 남의 음식 먹는 건 비행기를 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라쿤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어요. 라쿤이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라쿤은 대표적인 전염병 보유 동물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광견병이고 그 외에도 여러 심각한 질병을 옮길 수 있어 사람이나 반려동물이 긁히거나 물리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둘째, 라쿤은 겉보기와 다르게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러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나 새끼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곧바로 방어 행동을 취하고 이때에 물거나 핥히는 일이 자주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그 단어 철자 틀렸어라고 지적했을 때 흥분해서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거기에 술까지 마셨다면 그냥 물고 핥힐 확률이 훨씬 높겠죠. 라쿤도 비슷한 심리입니다. 3위, 쥐. 쥐는 사람에 따라 정말 호불호가 갈리는 동물입니다.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죠. 이 의견 차이가 생긴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애니메이션 라따뚜이 때문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쥐가 사랑스러운 주인공이지만 현실의 쥐는 그렇지 않거든요. 쥐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단 하나.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는 대표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쥐는 먹을 수 있는 건 뭐든지 파고들어 먹고 대부분 더러운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몸 전체가 각종 세균과 병원균에 노출되어 있어요. 만약 쥐가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음식 준비하는 공간 위를 지나갔다면 그 순간 이미 감염 위험이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가벼운 바이러스부터 심각한 감염병까지 폭이 너무 넓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바로 흑사병입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했던 재앙이 바로 쥐와 벼룩이 옮긴 패스트였죠. 라따뚜이가 현실이었다면 프랑스는 아마 다시 한번 대규모 감염병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애완용 쥐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쥐든 간에 위생 문제와 질병 위험이 늘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2위, 울버린. 울버린이라고 하면 대부분 영화 속 휴잭맨을 떠올리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울버린은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동물, 글루톤입니다. 겉모습은 작고 귀여운 족제비가 동물처럼 보이지만 실제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울버린은 생존 본능이 극도로 강한 야생동물입니다. 몸집은 크지 않지만 자기보다 훨씬 큰 동물도 공격할 만큼 무모하고 공격적이에요. 사슴, 술록, 심지어 덩치 큰 엘크까지 공격한 사례가 있을 정도죠. 이런 모습 때문에 작은 폭군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울버린이 인간을 공격한 공식적인 사례는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울버린은 위협을 느끼거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판단하면 앞뒤 안 가리고 공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야생에서 마주친다면 공격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울버린의 위험성은 몸집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곰이나 늑대처럼 무거운 상대에게도 맞서고 기회만 되면 큰 사냥감의 배를 찢을 정도로 엄청난 악력과 턱힘을 갖고 있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은 울버린을 실제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북유럽, 시베리아, 캐나다 등 혹독한 환경에서만 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야생에서 울버린과 마주쳤다면 가장 좋은 대응은 도망도 아닌 정면을 유지하며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울버린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을 보이고 뛰는 순간 공격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1위, 판다. 판다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평화롭고 대나무 먹고 둥글둥글한 모습 때문에 가장 온순한 동물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귀여운 이미지 아래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위험성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판다는 기본적으로 곰입니다. 그리고 곰은 모두 강한 턱힘, 큰 체격, 예측하기 어려운 공격성을 가지고 있죠. 전문가들조차 판다를 다룰 때 물리는 사고가 잦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기분이 조금만 나빠지면 갑자기 달려들 수 있어요. 판다가 공격한다고 해서 꼭 사리를 가진 행동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은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판다의 턱 힘은 대나무를 쉽게 잘라 부술 만큼 강합니다. 이 말은 곧 사람의 팔이나 어깨쯤은 순식간에 물어뜯을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연구원이나 사육사가 중상이나 골절을 입은 사례가 여러 번 보고되었습니다. 판다는 보통 사람을 공격하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놀라거나 혹은 장난처럼 가볍게 무는 행동을 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다 입장에서는 가벼운 의사 표현일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중대한 부상으로 이어지죠. 판다가 귀엽고 평화롭다는 이미지는 관광산업과 보호 마케팅 덕분에 굉장히 강조된 것뿐입니다. 현실의 판다는 엄연한 곰이고 그 힘과 본능은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